자, 지금부터는 NOI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NOI는 이 부동산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꼭 필요한 시트일 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같은 것들 작성할 때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트입니다. NOI 작성할 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작성의 기간,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얼마나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취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처분하고 그리고 나서 매각 시점보다 1년 뒤까지 NOI 추정을 해야 이제 매각 가격을 산출할 수 있겠죠. 그 기간적으로는 매각 1년차까지 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익이나 비용 중에서 매월 현금이 오가지 않는 것들,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세금 같은 게 그랬죠. 근데 이게 지출을 특정한 월에 한 번 하거나 1년 중에 또는 뭐 3개월에 한 번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비용은 매월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자산을 소유해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 비용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매달 주거니 받거니 하기 귀찮으니까 분기에 한 번, 연에 한 번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금이 그렇게 띄엄띄엄 나가더라도 이제 NOI 계산할 때는 실질적으로 내가 현금은 아직 안 받았지만 수익이 발생했거나 또는 현금을 아직 지출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매달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걸 이제 회계에서는 발생주의 회계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처리한다 하는 것까지 이해하시고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NOI 계산은 이론 수업에서 설명한 것처럼 먼저 영업수익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비용을 계산하고 그래서 그들을 빼주면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제가 항목들을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요. 이제 한 줄 한 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업수익 중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게 임대료 수익이죠. 임대료 수익은 임차인별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임차인별로 임대차 계약 맺은 시점이 다르고 임대료가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별로 산정한 다음에 합산을 해주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세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가정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한 군데 더 추가된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가정했기 때문에 NOI 시트에 이제 직접 여기서 각각 구할 수 있도록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수십 군데거나 뭐 그러면 임대료 수익을 계산하는 이 항목들 자체 가지고도 시트를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A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A사의 임대료 수입이 향후에 얼마나 이렇게 계속 들어올 것인가를 추정할 때는 렌트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뒤에 계산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트를 너무 옮겨 다니면 좀 헷갈리니까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공백에다가 꼭 필요한 정보들을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A사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롤로 가면 임대 면적이 4,000평이었고요. 거기다가 임대료는 1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평당 10만 원이니까 면적을 곱해야 이제 매월 얼마인지가 나오죠. 그리고 그 NOI 시트 비롯해서 뒤에 대부분 시트는 이제 월 단위로 적기 때문에 단가가 월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NOI에서부터 이렇게만 계산하지 않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가정으로 가서 가정에 보면은 이 임대 수익 중에서 우리가 임대료 적용률이라는 거를 그때 한 칸 만들어 놨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민감도 분석 같은 거 할 때 쓴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여기다 같이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 이렇게 하면 A사가 쓰고 있는 전체 면적에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가 매월 얼마인지가 계산이 되고요. 이 두 개 항목의 곱을 통해서 거기다가 지금 뭐 100% 이렇게 이제 곱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곱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가정에서 저거를 90%만 들어오는 경우, 95% 들어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꿔주면 여기 있는 이 4억 원도 같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사업성 지표, 그러니까 IRR 같은 것도 같이 바뀌겠죠. 그때 쓰기 위해서 넣어놓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장치입니다. 민감도 분석을 위한. 그리고 중에서 요 적용물만 이제 고정을 시키고 이제 밑으로 끌면 그러니까 그 렌트롤 시트 자체가 열로 배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B사하고 C사 값이 들어오겠죠. 다만 이 추가되는 거는 우리가 시트 자체에서 바로 밑에 붙어 있지 않고 몇 칸 떨어져 있어서 지금은 이제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 번에 처리할 때 이런 것과 관련된 오류들이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위치에 맞게 가서 이제 다시 지정을 해줘야죠. 아까 눈으로 봤더니 이게 8번 행이었습니다. 요것만 8로 고쳐주면 되죠. 마우스를 이용해서 가서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가 이제 연간 몇 %씩
상승하는지 상승률도 여기다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승률은 기본적으로 그 렌트롤에 있는 거죠. 는 해가지고 렌트롤에 가보면 A사의 상승률 조건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CPI 따라간다 또는 특정한 율대로 한다. 임대차 계약서는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CPI라고 되어 있는 문자를 바로 우리가 참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if문 가정이 좀 필요합니다. if 만약에 이 셀이 문자인 경우를 이제 조건으로 넣는 거죠. 근데 문자를 조건으로 넣을 때는 반드시 다운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CPI라는 문자가 입력이 돼 있으면 하고 이제 콤마를 한번 찍고요. 그때는 실제로 우리가 CPI 몇 % 적용하자 했던 거를 써야죠. 여기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요걸 적용하자고 했잖아요. 요거 클릭해주고 만약에 저게 CPI라는 문자가 아니라면 렌트롤 가서 그러면은 그 숫자 자체를 적어줘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PI라는 문자 또는 숫자가 적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식을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우리가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저거는 이제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는 따라와야 되니까 놔두고 이렇게 해서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A사는 1.2% 되죠. 그리고 드래그를 하면 B사도 CPI였고 C사는 자기 숫자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거는 역시 떨어져 있으니까 얘를 고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료 계산을 위한 기본적인 값들은 들어갔습니다. 내친 김에 관리비까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요. 관리비 수익도 역시는 해서 렌트롤 갑니다. 가서 면적에다가 이번에는 곱하기 임대료가 아니고 관리비 하면 되죠. 근데 아까 임대료 적용률은 이제 관리비에는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관리비는 그냥 민감도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들어오는 걸로 이제 임대료만 조정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증가율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임대차 계약서에서 보면 임대료 관리비 같은 거를 변동시킬 때 거의 같은 조건으로 변동시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위에 있는 요것들이랑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드래그 하겠습니다. 얘는 그 임대료 적용률 같이 고정된 셀을 참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달러 표시 필요 없이 그냥 끌면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고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수익도 계산을 할 텐데 이건 나중에 임대료 수익에다가 몇 % 이렇게 곱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 숫자만 미리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수익은 임대 수익의 3%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미리 이제 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에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이자 수익을 계산하기 위한 그 숫자들을 넣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보증금이죠. 그 보증금은 렌트롤 가서 면적에다가 곱하기 평당 보증금 곱해주면 됩니다. 얘는 이제 월 얼마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전체 보증금이 시작할 때 2001년도에 이 값이다 하는 겁니다. 얘도 그냥 쭉 끌어주면 되고요. 물론 마지막은 추가되는 거는 이제 이걸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할 거를 염두에 뒀다면 렌트롤에서 추가되는 부분을 이제 이 자리에 썼으면 좀 더 편했겠죠. 근데 이제 렌트롤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현황과 추가를 이제 구분해서 그때 우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번 이제 고쳐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금리, 이자율이 중요하겠죠. 여기에다가 이자가 몇 %씩 붙는지는 우리가 가정해서 해줬습니다. 이자 수익,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데 그 이자율은 1년에 1%라고 했었습니다. 요거는 어느 임차인 할 거 없이 이제 똑같기 때문에 고정해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셀들을 채우기 위한 기본적인 값들을 일단 이제 불러왔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그러면은 A사가 내고 있는 임대료를 통해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하는 걸 넣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그 값이 또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거 잘 계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게 발생하는 시기를 잘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표시되게 하라 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값을 계산하는 거는 이 시트에서 이런 것들 통해서 구하는 거고 위치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TI 시트의 값들을 활용해서 지정을 합니다. 는 해서 임대 수입의 크기는 매입 시점에 내고 있는 임대료 곱하기 이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할수록 얘가 물가가 상승하면서 따라 오르겠죠? 1 더하기 1.2%를 해줍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4억 원이라는 금액은 제로 시점이죠. 요 시점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얘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저기다가 이제 승을 해줘야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이제 그 값이 커지는
게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얼마나 승을 해주냐면 요 승하는 게 1년씩 지날 때마다 요게 0에서부터 1이 됐다가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커져야 되는데 그 값을 우리가 TI에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TI로 가보면 20 정도 가면은 임대차 조정 A사 같은 경우는 뭐 6월마다 조정이 되는데 처음에는 0으로 시작했다가 뒤로 가보면 이제 1이 됐다가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합니다. 요거를 지난 시간에 나중에 승할 때 활용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이겁니다. A사 이제 F열에 요 값을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시점에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요까지가 금액을 계산하는 건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게 곱하기 렌트 프리가 있었죠. 그래서 내려가 보면 A사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 프리는 우리가 임대료가 들어오는 달은 1, 렌트 프리를 주는 달은 0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렌트 프리가 있는 경우는 임대료 수입을 0으로 해주세요 라고 명령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걸 그냥 곱해주면 되죠. 내야 되는 날은 1 곱하고 임대료 내지 않는 달은 0 곱하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바로 열고 근데 요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랑 매각 1년 차까지만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하고 싶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보유 기간 더하기 매각 1년 차 이렇게 해서 엔터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금액을 계산한 영역입니다. 조금 간단하죠? 그 다음부터 렌트 프리 주는 기간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다르게 처리해 달라. 보유 기간인지 아닌지 그리고 매각 1년 차인지 아닌지 봐서 다르게 처리해 달라 하는 명령을 그 뒤에다가 이제 계속 줘야 돼요. 저거를 이제 if문을 사용해서 하면 이게 if가 너무 많아지고 수식이 길어집니다. 근데 앞에 TI 시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일단 조건이 간단하잖아요. 어떤 조건에 해당되면은 값을 그대로 적고 아니면은 0을 적어라 하는 식의 조건이기 때문에 곱셈을 하는 식으로 수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굉장히 편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수식을 만들어 보면 TI 왜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A사의 값을 오른쪽으로 그리고 또 아래로 이제 드래그를 쭉 할 건데요. 이제 그때 현재 들어오고 있는 임대료의 금액은 오른쪽으로는 따라오면 안 되지만 아래로는 따라와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상승률을 어떻게 할 건지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몇 승을 해줄 거냐는 그대로 둘 다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렌트 프리 역시 마찬가지 얘도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는 따라오는데 밑으로는 따라오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요 값을 이제 밑으로 드래그 했을 때 오류 없이 이제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쪽에 다 0이라는 값이 와야죠. 투자 기간 뒤니까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이제 가다가 우리가 매각 1년 차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제로가 돼야죠. 다른 임차인은 매각 시점까지 이 임대료가 계속 들어오는데 왜 A사가 좀 일찍 잘렸지 하고 저도 순간 헷갈렸어요. 근데 저게 렌트 프리 기간이네요. 지금 보니까 큰 오류 없이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관리비 수익도 계산하는 법이 거의 비슷하겠죠. 첫 번째 관리비가 1억 2천만 원이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1 더하기 증가율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승을 해줘야죠. 그것도 TI로 가보면 관리비 조정하는 시점은 임대차 조정하는 시점하고 똑같죠. 그래서 지난번에 관리비 조정이라는 행은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요거를 그대로 이제 활용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똑같이 이제 보유기간 더하기 매각 1년 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 관리비가 계산이 되는데 얘도 역시 오른쪽으로 고정, 얘도 오른쪽으로 고정. 그다음에 F20은 따라오고 얘는 이제 아래로 고정, 또 아래로 고정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값이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나머지는 입력되는 기간이 똑같은데 추가되는 거는 입력되는 기간이 좀 다르죠. 임대차가 추가가 돼야 그 다음에 비로소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크기를 구한 것까지는 이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유하는 기간과 매각 1년차까지 계산하는 것도 똑같은데 임대차가 추가되는 이제 기간을 여기다 하나 더 넣어줘야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클릭을 해볼게요. 곱하기 임대차가 추가되어 있는 기간 TI 가면 임대차 추가라고 표시해 놓은 이제 이 기간을 넣어야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요거 입력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요 시트를 만들 때 추가되는 시점만 딱 표시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곱했을 때 임대차가 추가된 이후의 값들이 다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쓰려고 했으면 임대차가 추가된 이후의 기간이 다 1로 표시되게 해야죠. 그래서 일단 이 시트는 이렇게 요 수식은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하고 TI에 가서
임대차 추가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는 날일 때 1이고 아니면 0 그냥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에 요게 하나 더 있어야죠. 이제 같거나 그 이후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를 해주면 임대차가 추가된 이후의 값들은 다 1이 되고 이제 그 결과 NOI에서 우리가 이제 추가 요분을 잡았잖아요. 이거 곱해주면 추가된 이후에만 값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수식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앞에서 빼먹었는데 임대료 수익 전체 합계 또 넣어주겠습니다. 이걸 아까 미리 하고서는 같이 드래그 했으면 좀 더 편했겠죠. 이렇게 해서 이를 구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얘는 그냥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우리가 그 합계를 구하는 행과 열의 위치가 뭐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그냥 카피해주면 얘가 당연히 그 밑에 이제 네 칸을 물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드래그 해주면 되는데 드래그 하기 전에 기타 수익부터 먼저 할게요. 올라가면은 임대료 수익 계산해 놨잖아요. 여기다가 요 4%를 곱해주면 기타 수익도 계산이 됩니다. 얘는 3%는 따라오면 안 되죠. 그래서 F4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까지 한 번에 드래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임대차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0이 돼 있고요. 임대료와 함께 수익이 계속 발생하다가 같은 시점에 이렇게 값이 0으로 바뀝니다. 아, 큰 오류가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A사는 이제 렌트 프리 기간에 있지만 관리비는 그때도 냅니다. 렌트 프리가 관리비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증금 이자 수익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증금 이자 수익은 보증금 금액에다가 이자율만 곱하면 되죠. 근데 이제 요거 계산할 때는 이제 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들이 1년에 한 번씩 임대료나 관리비를 조정하게 돼 있는데 보통은 물가 상승률에 맞추어서 이제 상승시키죠. 근데 그때 보증금도 이제 똑같이 계속 상승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이제 보증금은 이제 워낙 금액이 크고 그거 대비 이제 임대료나 관리비 증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은 그냥 임대차 기간 동안 그대로 두는 경우도 또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그 임대차 계약의 조건에 이제 맞추어서 해야 돼요. 여기서는 뭐 증가시키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 보증금이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죠. 이럴 때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저희 이자율은 연율이고 우리 시트는 월별로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이달에 발생하는 이자는 나누기 12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간을 정해줘야 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자. 역시 TI 가서 보유기간 더하기 매각 1년 차까지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도 드래그를 하려면 또 오른쪽으로는 따라오지 말고 얘도 오른쪽으로 따라오지 말고 그리고 얘는 밑으로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정해줘야죠. 그리고 얘를 드래그하면 네 가지 임차인의 값들이 다 입력이 될 것이고 합계까지 구해서 이제 함께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보증금에서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인지까지도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수익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정리가 다 된 거거든요. 이때 영업수익이 총 얼마인지도 이제 맨 위에다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목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클릭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냥 더하기로 해볼게요. 몇 개 안 되니까. 영업수익은 임대료 수익 더하기 관리비 수익 더하기 기타 수익 더하기 보증금 수익 요 네 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NOI를 계산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 이자 수익 제외한 그 순수한 임대료 수익 더하기 관리비 수익 더하기 기타 수익으로 NOI를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증금의 금액이 크지 않을 때 이 방법도 이제 활용될 수 있겠죠. 실제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보증금이 한 두세 달치, 한두 달치 이제 월세 정도 수준인 나라도 많거든요. 그런 데서는 보증금 이자 수익을 무시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보증금 이자 수익을 무시할 수가 없다. 좀 정확하게 하려면은 저걸 이자로 계산하지 않고 전월세 전환율을 사용해서 월세일 경우에 얼마이겠는가 하고 이제 계산해야 된다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전월세 전환율을 구하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트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계산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금 이자 수익 제외한 행도 같이 하나 작업해서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1억 정도 임대 수입이 나오네요. 그게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다가 우리가 매각하는 정도 이제 시점까지 가면은 10한 2, 3억까지 이제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게 12억에서 10억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는 것은 이 렌트 프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제 과거에 국내에서 렌트 프리를 이제 임대인이 제공하는 가능이 별로 없을 때는 저걸 고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임대 수입이 굉장히 플랫하게 들어왔겠죠. 지금은 렌트 프리를 또 자주 주기 때문에 임대 수익의 현금 흐름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합니다.